오늘은 로보택시 발표 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보택시 발표 후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2를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로보택시를 당장 내년부터 혹은 연말부터 가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로보택시를 가동하는 시점은 당장 내년부터 규제가 풀리면은 가동을 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는 모델2에 대한 이야기가 좀 크리티컬했던 것 같습니다. 모델2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이는 모델2를 발표를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로보택시 데이이기 때문에 모델2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은 로보택시 자체에 대한 포커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모델2에 대한 언급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델2는 원래 계획대로 내년 초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양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이버캡을 보면은 2인승인데 트렁크가 굉장히 깊고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렁크를 후석으로 둔다면은 4인승으로 개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모델2와 사이버캡을 동일한 플랫폼으로 사용을 해서 모델2를 양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이버캡 모델2가 내년에 양산이 될 수 있으면 사이버캡은 왜 26년에서 27년에 양산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제 생각은 사이버캡 양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 내년부터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주는 단 두 가지 주밖에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만 텍사스를 언급을 했는데, 사이버캡을 대량으로 양산을 하기에는 특정 주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캡을 양산을 하면은 공급할 수 있는 주가 몇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모델 3나 Y를 이용해서 로보택시를 가동을 하고, 여러 주들이 점점 풀리다 보면은 전국적으로 로보택시를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요층이 생기게 되고, 그게 26년에서 27년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캡도 그에 맞춰서 26년에서 27년에 양산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사이버캡의 플랫폼은 모델2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마련을 해놓고 겉껍데기만 바꿔가지고 빠르게 사이버캡은 양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로보택시가 과연 내년에 상용화 할 수 있나, 모델 3와 모델 Y로, 그것은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최근 들어서 FSD가 발전하는 수준이 굉장히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고 있고, FSD가 업로드되는 주기가 굉장히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달에는 FSD 버전 13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6배 정도 향상된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은 복리가 붙어서 정말로 1년에 한 번 정도 개입되는 수준까지는 금방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옵티머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저는 옵티머스에 대해서 살짝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옵티머스를 가정당 한 대씩 판매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기에는 다소 검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뭔가 옵티머스가 요리를 하던 과정에서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방지를 했는지 대해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다소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옵티머스에 대한 성능입니다.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는데, 옵티머스가 어떤 집안일을 배우는 방식에 대해서 다소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옵티머스가 뭔가 딥러닝을 해서 배우는 방식이 거의 자율주행과 비슷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티머스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뭔가 빨래를 개는 것을, 특정 센서를 온몸에 다 달아가지고 옵티머스가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똑같이 요리를 배우게 하려면은 누군가가 뭔가 어떤 요리를 하는 것을 센서를 달아서 요리를 하는 그 데이터를 쌓아야지 옵티머스가 배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점은, 자율주행처럼 차가 수십만 대 도로 위에서 달리면서 데이터를 누적시키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 직원 몇 명이 이 센서를 달고 옵티머스를 학습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처럼 도로 위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가 익스포넨셜하게 쌓아지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주부들이 이런 옵티머스의 센서를 직접 입지 않는 이상 옵티머스에 대한 학습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옵티머스를 보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느냐,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은 게, 이런 가정용에 대해서는 다소 쉽지 않지만 공장에서 돌리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직원들한테 이런 센서들을 입히고 테슬라 직원들이 일을 하게 된다면은 그 일에 대해서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그것을 옵티머스가 배움으로써 공장 안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학습이 충분히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옵티머스가 빠르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옵티머스에 대해서 매출이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월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일부러 들려주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월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은, 그러니까 모델2에 대한 언급은 오는 실적 발표 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